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경자년, 쥐의 해라고 하죠. 쥐는 풍요와 또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과 또 계신 곳곳에도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MB 충북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성과 그리고 새로운 해 계획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시종 지사에게 듣는다. 이시종 도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충북은 아주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우축이 국토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그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의 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하여튼 금년 한 해 좀 우리 도민 모두 건강하시고 아주 부자가 되시고 풍요 속에서 아주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 각 자치단체마다 이제 화두를 정하곤 하죠. 특히 요즘은 사자성어로 많이 결정들을 하는데요. 올해 신년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경자대본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경제할 때 경자, 사람 할 때 그 자자, 대본. 이것이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 농자를 경자로 이제 바꾼 건데, 원래 그 농자의 농은 옛날에는 그 경제 수단이 농업이 유일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자로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이제 경제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업, 공업, 상업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이제 경자로 붙였는데, 농자 천하지 대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 천하지 대본, 즉 경자 대본, 이것을 금년도에 그 사자성어로 삼고 우리 충북이 현재 그 충북 경제 전국 대비 4%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더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뜻에서 경자 대본으로 올해 정했습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참 어려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참 뭐 과수 화상병이다. 또 일본의 그 수출 규제다 뭐 이래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보람이 더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 연초에 우리 정부 그 예타 면제 사업이 한 30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충북 관련된 게 13조 정도 되거든요. 거의 충북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큰 선물이었죠. 큰 선물이었죠. 이게 막 우리 충북의 역사로 보면 참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됐고, 또 강호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충북에서 주창해서 국가가 받아들여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을 정식 국가 의제로다가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은 앞으로 경부축과 강우축이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지난해 그 투자 유치를 10조 한 9천억 정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지난해 참 잊지 못할 것은 우리 좋은 누리양 뭐 구출이랄까 참 그것은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도민 모두의 기도 속에서 좋은 누리양을 되찾으셨던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좋은 징조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아보니까 또 좋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예. 소중했던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의 주요 도정 성과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네. 이 밖에 또 도정 성과로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 정부 예산도 우리가 이제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이 6조 원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 2010년도에 3조 원 조금 넘었습니다. 네. 2014년도에 4조 원 넘고 2018년도에 이제 5조 원이 넘었는데 2년 만에 우리가 6조 원 시대를 개막을 한 것은 굉장한 그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 저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이제 1등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2013년부터 우리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차오르기 시작을 해갖고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그 1등도 한번 했고요. 14년도에 뭐 4등, 다시 2등, 2등 이렇게 나가다가 예. 이번에 1등을 해서 하여튼 충북의 그 좋은 그 징조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그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기 네. 오셔서 바이오 헬스 그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충북을 앞으로 바이오 화장품의 네.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고 그런 방향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벌써 3선이시니까요. 사실은 이제 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경제, 특히 이제 투자 유치를 굉장히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유치 40조 원 워낙 이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민선 7기 40조 원 목표가 이게 가능하리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그 40조 원을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표니까. 왜냐하면은 민선 7기 때 40조 원을 달성을 해야 전국 대비 4% 경제 성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투자 유치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충북에 그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바다도 없고 예. 또 뭐 강원도처럼 아주 수려한 그런 관광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투자 유치뿐이 없다. 예.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0년 목표가 원래 4%인데 예. 하여튼 2020년 또는 2021년 이때 4%가 달성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아까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어려웠던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그런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봐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참 좋지 않았고 이 와중에 이제 도내에서도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역시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과의 갈등 속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이제 올해 또 새롭게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신가요? 하여튼 지난해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이제 충북의 경제 그 경제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도는 나름대로 국가와 함께 열심히 그 대책을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 연말쯤에 보니까 그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경제 규제로 인해서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이 그래도 비교적 좀 적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그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바람에 그 물량은 같이 그 수출을 해도 가격 면에서 많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 봅니다. 예. 하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지금 저 하이닉스 뭐 이런 자산이 메모리 반도체고. 또 다른 분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 그래서 세계 시장의 한 60%가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고죠. 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한 2배 이상 큰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충북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몇 개 기업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예. 어떤 메모리 반도체는 그 하이닉스를 중심해서 계속 나가고,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번 우리 반도체 양쪽을 다 한번 섞어내보자 이런 네네. 것이 충북의 이제 뜻이고요. 어쨌든 이 분야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 이제 대개 이제 설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실제 이제 공정 들어가는 예. 거, 후공정 이렇게 나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우리는 이제 후공정을 중점을 두는 거죠. 3단계 중에서 예. 이제 이 후공정 분야가 거의 다 대만에서 그걸 세계 시장을 석권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뺏어오느냐, 음. 그 가져오느냐 이것이 예. 우리 충북의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른바 투트랙일 것 같은데요. 네. 잘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뭐 안 좋았던 얘기를 하나 일단 먼저 했으니까요. 좋았던 얘기도 하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게 정확하게는 지난해 12월 11일이었습니다. 네. 발표될 때 이제 그 안에 강호축 네.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이 네.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많은 또 도민들이 네. 이제 기뻐했는데요. 충북의 핵심 사업들도 역시 뭐 같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정부 예타 면제, 강호축 관련 정부 예타 면제가 한 13조 원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이제 우리 충북의 이제 건설 업계에서 이 예타 면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한 40%는 지방에다 좀 그 사업권을 예. 할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 건의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은 준다면 우리 충북에 한 거의 3조 가까운 이런 예. 그 SOC 사업을 충북에 있는 그 건설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저기다 생각하고요.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 강호축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죠.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 경부축 위주로만 개발이 됐는데 강호축도 같이 함께 개발을 해나간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시킨다.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우리 충북에서 강호축을 주장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도 집어넣고 그 국가에도 집어넣는데 우리 충북의 힘이 우리가 똘똘 뭉치니까 국가 계획을 바꿀 정도로 충북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예. 충북인으로서 아주 자긍심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그 강호축을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예타 면제 보면은 그 주로 이제 철도가 대부분인데 네네. 우리 이제 그거로 인해서 강호축과 그 서울에서 충주로 해서 거제로 가는 그 철도가 형성이 네. 되면 그게 이제 소위 제2 경부 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송, 충주, 제천이 예.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국토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충북이 갑자기 철도의 왕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강호축 철도망하고 네네.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부철도, 제2경부철도, 중앙철도, 중앙선철도. 그러니까 충북은 아주 철도의 왕국으로 크게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강호축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장밋빛이 그대로 펼쳐진다면 좋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송 원주 그 연결선 부분에 대한 얘기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숨통이 좀 트여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호축이 그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은 오송 연결선, 제천 연결선, 예. 또 원주의 원주까지, 연결선이 예. 이제 형성이 돼야죠. 제천에서 이제 중앙선 연결되는 것은 뭐 거의 확정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원주 연결선하고 이제 오송 연결선이 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주 연결선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예.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정부가 검토되는 것은 오송 연결선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호남 고속철도에서 그 충북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이게 따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 예. 그래갖고 이제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저 생각은 아니 다 인간이 저 고속철도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그거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술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철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제 우리 다시 좀 추진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방법은 그 호남 고속철도 오는데 한 세종시 조금 지나서 거기서 이렇게 노선을 따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 오송에서 평택까지 그 복복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다시 그 갈라져 갖고 그 청주역 쪽으로 연결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산은 좀 덜 들어가죠. 그 세종시 어느 지점에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복복선 오송을 지나서 약간 올라가다가 이게 갈라지는 이것은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뭐 철길 얘기를 했으니까 하늘길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이용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 더 먼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도민들의 염원일 것 같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좀 밝혀주시죠. 청주공항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청주공항이 시작이 돼서 참 어렵게 하다가 이제 올해 3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작년 실적이. 이제 앞으로 그 청주공항은 잘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행정 수도 개념이 세종시인데 행정 수도의 관문공항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행정 수도에서 관문공항 가는데 그 고속도로 내지 고속화도로가 없는 데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종시에서 오송에서 그 오창으로 해서 그 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되면은 세종시민들, 세종시 공무원들 또 대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청주공항 그 에어로K라고 그것이 이제 그 정부 승인이 나서 이게 이제 2022년까지 6대를 도입을 합니다. 비행기를. 그래서 이제 5개 나라 11개 국제 정기 노선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되면은 그 청주공항은 아마 한 500만도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 효과도 많이 되세요. 그래서 현재 청주공항의 위상이 그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이 4대 공항 다음으로 잠깐 동안 우리가 5대 공항 됐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공항한테 추월돼 있어서 6번째거든요. 우리가 다시 5대 공항을 회복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가고 저희는 이제 2020년 올해 계획을 또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도 이제 신년 사자성어로 경자 대본 이게 뭐 이제 예전에 많이들 아시는 얘기로는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 한 다음에 이제 경자 천하지 대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조 아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도정 방향 어떤 것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 유치가 중요하고요. 투자 유치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투자 유치를 우리가 올해도 한 10조 이상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강호축이 이제 계획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은 그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지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우축을 어떻게 본격 추진되도록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충북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맞는 적응하는 그런 신산업을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6대 신성장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그런 같은 맥락이지만요. 네. 이것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예 기구도 신성장 동력 국을, 신성장 산업국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경제국을 분리를 해서 신성장 산업국을 만드는 것이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변해 나간다. 그런 예. 의미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은 소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맞춤형 포용복지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금년도 우리 충북도 예산에 예. 약 한 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예. 굉장히 큰 겁니다. 액수로 보면 2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2010년도 제가 처음 도지사 부임했을 때 우리 복지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가. 네. 근데 지금 그게 올해가 2조 한 2천억 넘으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 3배 이상이 더 커진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우리 164만 도민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복지를 좀 만들겠다. 또 우리 균형 발전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늘 우리 이제 비청주권에 가면은 청주만 발전되느냐. 예. 북부 지역들의 불만, 남부는 남부 지역도 불만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네. 육성을 좀 해나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뭐 경제 쪽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 이게 뭐 일단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5조 원 시대에서 2년 만에 6조 원 6조 시대를 원. 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 정부 예산 증가율이 9%입니다. 9.1%. 근데 충북이 정부 예산 확보한 것은 11.6% 확보를 했죠. 이제 그 중에서 SOC 사업은 19.4%를 확보를 해서 전년 대비 예. 정부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은 우리 충북의 예산 증가율이 국비 확보율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6조 원 시대를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수건 사업도를 한꺼번에 거의 다 해결을 이번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주장해 오던 충북의 바다를 달라 그래서 주장해 왔던 미래 해양과학관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예. 혁신 도시에 들어가는 소방복합 치유센터가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고 또 우리 충주 국립박물관 그것도 참 어려운 건데 뭐 예산에 들어갔고 예. 또 우리 교통방송국 네네. 그것이 참 아주 수건 사업이었죠. 예. 이것도 일단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또 우리 오송을 K-뷰티의 메카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K-뷰티의 메카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K-뷰티 국제 학교, K-뷰티 스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난관 속에서 예산을 확보를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이 아주 수건 사업들이 거의 다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해결이 되기까지 우리 이제 충북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또 시장 군수님들, 또 도시군의 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도와 시군의 공무원들 모두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주 잘 이게 합작품으로 잘 됐다 생각해서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6조 원의 그 내용을 아까 들을 때 네. 살짝 귀에 이제 솔깃하고 들어왔던 게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한 네. 예산 확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충북으로서 오랫동안 추진을 했다가 뭐 거의 사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번의 도전 끝에 이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긴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죠. 참
이제 충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예. 충북의 바다를 달라. 이것을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그것을 주장을 해서 제가 이제 충주 지역에서 국회의원 할 때 네. 해양과학관은 그때부터 주장을 했죠. 이게 도지사에 와서 이제 세 번째, 합하면 이제 네 번째 주장해가 이제 된 건데요. 네. 참 충북의 바다를 달라 그런 슬로건으로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주장하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된다 하는 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바다도 없는 충북에 무슨 해양이냐? 그래서 저 이제 답변은 아니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달라는 거다. 우리가 그 해양 강국이 제대로 되려면은 바닷가 사람들 몇 되느냐? 바닷가 사람들만 해양 의식을 고취시켜서는 해양 강국이 안 된다.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 해양에 대한 의식을 많이 심어줘야 네. 해양 강국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하고 또 하나는 해양 박물관, 해양 과학관 이런 개념이 부산, 서천, 울진 몇 군데 현재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 얘기죠.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뭐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가서 부산의 해양 박물관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실제 바다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지 네. 해양 박물관 보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라. 그럼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내륙 지방에서는 이것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손님이 더 많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삼수, 사수 만에 네. 이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학부모님들 예. 뭐 이런 연합회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충북에 아주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예산 말씀하실 때 안에 이제 K뷰티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지난달 이제 정부에서도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 육성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도민들께서는 특히 이제 오송을 좀 많이들 떠올리시면서 네. 오송을 거점으로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결과가 또 좋으려면 있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K뷰티라는 용어는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열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충북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한류 문화가 K 드라마, K 팝 두 가지가 그때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K 뷰티 시대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것이 지금 이제 보편화된 그런 용어로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화장품 산업을 중점 육성한 것이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업계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화장품 뷰티 산업을 많이 성장시킨 그런 동력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이제 덕을 많이 봤고요. 예. 어쨌든 이거가 이제 화장품 산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의 화장품 뷰티 기술자들 예.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갖고 내보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한류 또 K뷰티 화장품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자. 그것이 이제 K뷰티 국제 스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 해나가면 이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화장품 임상 연구 지원 센터라든지 예.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우리 청주의 화장품 이런 걸 전시할 수 있는 지금 충북 청주 전시관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산업을 뷰티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K뷰티는 주로 화장품 위주로 발전이 돼 왔죠. 네네. 화장품 위주로. 여기다가 이제 뷰티, 헤어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화장품 플러스 헤어. 네. 그래서 정체적으로 K뷰티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쭉 해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화장품에 이제 메카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는데 그 오송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이제 매년 이렇게 여는데 그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를 세계에 가보면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네. 정도로 이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의 큰 브랜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충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그때 했던 것이 이제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을 이제 충북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충북하면 바이오 역시 바이오 아니겠느냐 떠올리시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신산업 육성하고도 이제 그렇죠. 관련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성장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바이오 네네. 대표적인 게 그거죠. 바이오 헬스. 예. 거기는 이제 화장품 뷰티도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있고, 됩니다. 2030년도에 우리 충북이 바이오 헬스에 아주 중요한 그 도시가 되자 이렇게 이제 육성 전략을 우리가 발표를 지난 5월달에 했죠. 대통령 모시고. 예. 이제 우리가 2030년도에 세계 바이오 3대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자 겁니다. 현재 그 바이오 3대 클러스터 보면은 대개 이제 그 미국의 그 보스턴, 메릴랜드, 그다음에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독일의 바이엘 이렇게 이제 꼽고 있거든요. 예. 여기 우리 같은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 시장 규모를 좀 늘리자 그렇게 해서 현재 그 바이오 시장 규모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적거든요. 한 2% 이렇게 보는데 2030년대 6%까지 우리가 좀 올려보겠다. 예. 거기에 우리가 충북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문 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하여튼 2030년도에 바이오의 선구자가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산업의 각 분야들 뭐 크게 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또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20대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영 살기가 팍팍해한다라는 얘기들 지금까지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올 한 해 어떻게 또 달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참 일자리 문제는 참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예, 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기업 하나를 우리가 유치해 오면은 예. 뭐 100명 그 고용 효과가 있던 게 지금은 똑같은 규모를 유치해 와도 한 뭐 10명, 20명뿐이 안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제조 분야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8만 5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충북은 거꾸로 한 7천 명이 늘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도 우리 충북의 일자리가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선 7기에 우리가 한 45만 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일자리 관련돼서 뭐 일자리 개념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기업의 그 인력 충당을 위해서 이 정식 일자리가 아닌 네. 그 생산적 일손 봉사로 기업의 어려운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충원해 준다. 그래야지 기업 유치가 많이 되니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산적 일손 봉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예. 생산적 일손 봉사를 현재 우리가 13만 명까지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만 명까지 이 늘린다고 그러면은 충북에 위치하는 기업이나 농촌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다, 농사짓기 어렵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우리가 나가고 있고 어떤 그 일자리 증지를 위해서 어떤 계속해서 지금 관계 기관과 협업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하고도 좀 또 맥이 닿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일자리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거 말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찾는 일자리 생각하면 청년들에게도 역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역시 우리 미래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 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이 우리 충북은 충북 청년 희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취업 창업 예. 뭐 이렇게 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인재 유출을 우리가 막자. 예. 뭐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공공기관에 우리가 많이 취업을 좀 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그 혁신도시의 그 지역에 이제 할당제가 있거든요. 예. 그 혁신도시에서 우리 충북 혁신도에서 그 채용하는 1년에 채용하는 인재 중에서 한 뭐 20%가 이렇게 이제 충북에 할당을 했는데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충청권 전체로 넓혔습니다. 4개 충청권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충청권 전체로 해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넓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혁신 도시에 취업 창업하는 사람들 말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와 있는 공공기관도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저 대전에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숫자가 얼마냐면은 대전에 그 공공기관의 숫자가 한 제가 그 기억하는 건 6만 정도 보거든요. 예. 우리 충북 혁신도시의 그 전체 인원은 한 3천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대전 이런 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더 넓은 데로다가.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열심히 쌓으면은 뭐 대전, 충남, 세종시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 중소기업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산을 많이 유도를 시킬까? 이래서 예. 고민하다가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이라고 예. 해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농촌도 해당되는 거죠. 농어촌도 거기 들어오면은 본인이 30만 원 월 적금을 하면은 예. 그 기업에서 20만 원, 네. 그다음에 도와 시군에서 30만 원, 그래서 80만 원을 적금을 드는 거죠. 적립을. 예. 5년 있다 찾아가는 거로. 5년 지나면 한 5천 가까이 되거든요. 5천만 원. 예. 그럼 그 정도 가지고서 그 뭐 우리 지방에서는 그래도 뭐 전세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래도 상당히 호응이 예. 좋아서 지난해까지 한 700명 정도가 호응을 했고요. 이제 농촌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농촌에도 농촌 청년들. 예. 그래서 올해가 이제 1,000명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 의해서 앞으로 하여튼 10,000명 정도까지 늘려나가면은 네네. 되게 이제 그 중소에 들어온 청년들이 그 중간에 이따가 나가면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못 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 근속을 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결혼을 빨리 하라. 그러니까 빨리 돈 타가려면 그래서 결혼을 유도하는 데도 네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 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그럼 복지 쪽으로 좀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노인이라든지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올해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우리 복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조가 넘거든요. 예, 예. 한 2조 한 40%, 39.8%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이제 노인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리자. 그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한 31% 정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웠고요. 또 이제 이 산모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산모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렇게 선물해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이게 좋은 시책이다.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액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살률이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좀 높았는데 충북이 네. 작년에 이제 자살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주자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치매 안심센터를 도내 전 보건소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좀 해서 우리 함께하는 충북 이런 쪽으로 같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장애인 회관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네. 곧 그게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회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담고 또 그분들의 어떤 모임도 거기서 갖도록 하고 그래서 장애인 회관도 우리가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복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뜨거웠던 이슈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농민수당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뜨거웠던 거셌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만 4천여 명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이 지금 청구가 된 상태인데요.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예. 농민단체에서 주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남하고 전북에서는 일부 수용을 했고요. 일부 수용. 예. 나머지 시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은 참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충북의 경우를 보면은 농가당 10만 원 매달 그래서 연에 한 120만 원 이렇게 이제 안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토탈 따지면 1년에 한 9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900억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느냐가 문제죠. 어차피 이제 900억이 이게 뭐 하늘에서 별도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예. 충북의 금년도 예산에서 900억을 하려면은 다른 예산을 900억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농민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농정 예산이 충북도에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만은 790억이거든요. 예. 그 농민수당 말고 농민들에게 전체로 지급되는 그 모든 수십 가지 예산 합친 게 790억인데 이걸 다 잘라도 농민수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일부 우리가 좀 삭감을 하고 또 뭐 노인 또 뭐 장애인 여러 가지 뭐 청년 이런 데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일부 좀 정리를 해서 일루다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농민단체와 이제 충북도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협의기구에서 이제 충분히 농민단체와 충북도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같이 이제 논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한 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재 이제 우리는 도에서는 그 동안에 모든 농가마다 10만 원씩 120만 원씩 모든 농가마다 다 이렇게 지급해주는 농민수당보다는 우리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라는 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예. 그걸 이제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농민수당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질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수당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이것을 같이 한번 농민단체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는 사실은 뭐 크게 많은 돈이 안 들이고도 어려운 농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만 지사님의 임기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한 2년 반 정도 민선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반 어떻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소위 퇴직 후에 인생 계획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참 충북도지사 현재 충북도지사 입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처럼 이미 먹고 살기 좀 많은 경기도시처럼 그런 시도 같으면은 저도 참 이 어떤 그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예. 문화, 예. 뭐 복지 이런 쪽에 많이 좀 하겠는데 우리 충북의 입장은 현재 배고픈 데입니다. 최근에 이제 충북 경제가 성장률에서 1등, 2등을 쭉 이렇게 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치에서는 예. 서울, 경기도, 뭐 인천에 비하면 아주 택도 없이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제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충북에 있는 현실로 볼 때 제 임기 동안에는 어쨌든 이 충북을 배고프고 가난한 이런 충북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제가 강조를 했던 게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 뭐 삶의 질 이런 것도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벌려놓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뭐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지 강호축이라든지 뭐 미래해양과학관 이렇게 벌려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작년에 벌려만 났지 이제 시작은 올해부터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작하려면 그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런 이제 벌려놓은 일을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이 주머니에 담는 네네.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제가 봅니다. 그렇게 나가고 하여튼 뭐 임기 마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네. 제가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꼭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해 여러 가지 상소를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징조를 가지고 네.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벌려놓은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중점을 더 나가면서 역시 우리 강우축 그리고 4% 충북경제라는 큰 두 개의 과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자년은 경자 대본 그렇게 이제 9월에 외치고 있는데 예. 경자년에 경자 대본의 정신으로 충북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아주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시중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최근 몇 년째 전국 시도지사들의 신년사 단골 메뉴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충청북도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MBC 충북 신년 특집 대담 도지사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